뭐 취득세도 일시적 이주택에 대해서 중과 배제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시점 기준으로 사실은 중부세 중과 배제하는 거하고 또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 추가된 게,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된 거는 2017년 8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주기간, 요 날짜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으면 거주기간 이제 안 채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세법상 요거는 요때 지정 당시에 내가 이 집을 보유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주 요건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취득한 시점이 2017년 8월 2일 이후였으면 항상 거주 요건이 2년은 필요해요. 근데 요걸 또 피하는 방법을 또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프린터도 제가 드렸는데 신문에 많이 나오죠.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이게 기존에는 사실은 그 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밖에 안 채워졌어요. 1년. 그러니까 이 실거주 1년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게 이걸 거주기간 2년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만 2년 이상 하시면 이게 상생임대주택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임대차 입법이 지금 전월세 신고제 또 계약갱신 요건제 또 증액을 5% 이내에 해야 된다. 여기 세 가지가 했는데 이거 플러스 이것까지 생긴 거예요. 기존에 5% 증액하는 것만 해도 이제 그것도 좀 과도했었는데 이제 또 5% 증액한 사람한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니까 지금은 옛날 전세 가격에 5%밖에 인상하지 않은 매물이 또 전세 매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빠진 데다가 자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면 6억 하던 게 5억으로 빠졌어요. 그럼 그 빠진 그런 전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헷갈리죠. 두 번째는 기존에 5% 이내에 재계약하신 분들 있죠. 그럼 실거래 신고 들어가죠. 5% 이내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재계약만 했으면 5%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생임대주택이 나와서 다시 재계약하는 가격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막 매물이 나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물건이 어떤 거는 4억 5천, 어떤 거는 3억 5천 이렇게 똑같은 물건이 매물이 전세 금액이 이렇게 뭐 두 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거 또 나오겠네?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임대사업자 매물이 5%밖에 증액 안 됐기 때문에 싸잖아요. 그래서 또 임대사업자 물건도 기다리는데 임대사업자 물건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요건 제도까지 과도하게 임대인 입장에 과도하고요. 근데 과도하게 해놓고 이것까지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전세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대출 금리까지 높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인중개사의 수입의 아마 거의 절반이 전세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전세가 잘 돌아야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좀 괜찮거든요. 근데 월세는 아시다시피 월세도 이거 뭐 한산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보증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100밖에 곱하기 안 하니까. 보증금이 낮아지니까 전세 5억짜리가 월세 예를 들면 1억에 120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2억 2천짜리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월세를 2개 해도 전세 1개밖에 못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전세에 좀 집중해서 많이 했었는데 금년은 지금은 월세가 더 많이 되고 전세는 안 나가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수수료 요율도 작년에 떨어졌지만 원래 거래 패턴이 월세로 바뀌면 공인중개사 보수는 더 떨어집니다. 저는 작년에 사실은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할 때 그거 인하만 하지 말고 월세에 대해서도 중개보수를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공인중개사 보수가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많이 떨어진 거죠. 금액은 올랐지만 지금 금액 올랐던 게 또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생임대 주택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전세 계약을 했고 그리고 요 기간 내에 5% 이내에 올려서 또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결국 2년을 요걸 다 채우면 결국 4년이죠.
4년을 다 채우면 그 이후에 팔 때 거주 요건은 안 보겠다. 거주 요건 없이 한 주택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정부의 취지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임대인들이 집을 막 팔려고 거주를 하려고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참 다들 어렵네요. 그죠? 이 제도는 좋은 게 있으면 그러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주택 매입 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한다. 매입 후에. 근데 이제 전세 안고 사는 거 있죠. 보증금 안고 승계하는 거는 상생 임대 조건을 안 봐요. 왜냐하면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 그 임대인이 동일해야 돼요. 임대인이 이제 A 임대인, 그다음 또 계약한 게 A 임대인 동일해야 되는데 승계하게 되면 임대인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거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임대 의무 기간은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서만 고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참고로 제가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저희가 권리금 주고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나서 상호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상호 부분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실제로 갔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상호도 아니야. 부동산 상호에 안 어울린다. 또 색깔도 안 맞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그 부동산이 뭐 굉장히 그쪽 동네에서 아주 1등이었다 그러면 안 바꿔야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연세 들어서 바뀌거나 이미지가 안 좋거나 하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데요. 기존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굉장히 잘 알려지고 잘 된다면 저는 한 1년에서 2년은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보고 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또 그분들한테 익숙한 부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바뀌었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그쪽 부동산 사장님한테 싫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로 바뀌면 또 좋은 부분이 있어서요. 네. 여기 써놨네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관할구청에 등록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잘 보시면 부동산 정보과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 제일 궁금하신데 이런 거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실무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임대차 계약서, 반명함판 사진 갖고 등록 신청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전에 저희가 협회 공제나 서울보증보험에 공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 가입하십시오. 협회가 조금 더 비싸요. 비싼데 저희는 또 공인중개사 협회의 회원으로서 저희 이익을 대변하고 또 목소리를 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서울보증보험에 했었는데 돈만의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협회 공제도 가입하고 협회 회원을 가입하면 회비가 또 있어요. 근데 회비도 가입하시고 뭐 분해 활동이나 지혜 활동이나 또 아니면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투표도 할 수 있고 투표권도 생기고, 저는 협회에 꼭 가입하시길 원하고, 앞으로 아마 지금 법정단체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좀 뭐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이제 뭐 프롬테크 업체라 그러나요? 직방이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막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우대방이나 뭐 다원인가 그런데 지금 반값 뭐 무료 중개, 그리고 지금 직방도 50%입니다. 직방도 지금 호객론을 통해서 그 공인중개사들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50%를 해줘요. 근데 이게 사실은 50% 해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0%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질서를 흐트리는 거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50% 해주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저희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여기 있는 고객들을 뺏어가고 우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부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시장으로 갖고 가려고 저렇게 출혈 경쟁을 하는 거는 상도위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우대빵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될 때는 저희한테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관할 세무서에 이제 또 사업자 등록하셔갖고 진행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업자 등록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업태를 종목에서 컨설팅을 좀 넣으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컨설팅을 넣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형 중개사무소 상호 등록 시에는 이제 대표 전화번호를 요즘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 광고를 많이 하니까 전화번호가 눈에 띄게 하려고 하고, 또 단지 내라는 걸 또 많이 넣어요. 이게 왜 넣겠습니까? 제가 3만 아파트면 3만 아파트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대부분 주변을 다 하니까 단지 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다 다르니까, 딸기 부동산인데 이게 단지 내로 적용, 이게 푸르지오에 있는지 힐스테이트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인장 등록할 때도 이게 좀 도장이 너무 작으면 도장 찍기가 조금 불편해요. 갖고 다니기에는 작은 게 좋은데, 이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할 때는 좋은데 도장 찍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조금 긴 걸로 나무로 된 거, 비싸지 않은 거, 코끼리 상아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협회, 그리고 나서 협회 회원도 가입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방 부동산도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PC, 여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까 그 계약서 툴이라든가 고객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할 때는 저는 한방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업데이트도 잘 되고, 그리고 내용들이 이제 보통 이제 커뮤니티가 들어가면 거기서 많이 하는 게 있는데 한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가 사무소를 양도양수한 다음에 새로 오픈해도 이걸 그대로 계속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할까요? 고생 많으셨죠?